이곳에 KRU의 주인공 아이돌이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도대체 아이돌은 어디 있는 거야? 레옹? 레옹! 이곳에 오면 아이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나요? 옆에 있잖아요. 아이돌? 아이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레옹이 만들었다고요? 자연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블랙그릇. 김상곤 도예가의 손에서 탄생한 우리 그릇이 지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류를 꿈꾸는 블랙그릇의 매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무주. 그곳에 김상곤 도예가가 있습니다. 손끝의 감각으로 흙을 치대며 이 순간에는 오직 흙에만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질감이 나와야만 비로소 물레 앞 도예가의 손에서 흙은 쓰임과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 지금 이게 엄청 쉬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흙의 점성과 흙의 질감들을 최대한 대로 내 손끝으로 끌어안아서 빠른 시간 내에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정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흙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의 움직임과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같이 플러스해서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섬세하게 어루만져 그릇으로서의 모양을 갖출 때 흙은 작품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올리는 그릇만 예뻐도 평범한 일상이 근사해지는데요. 단아하며 세련미가 느껴지는 블랙 그릇에는 투박한 자연의 질감과 소박함까지 느껴집니다. 선생님! 기와장도 만드세요? 여기 전체에 블랙 그릇에 네. 트렌드를 만든 그릇이에요. 한정식 집이 오픈을 했는데 실제 기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와는 실제로 써보니 음식물이 배고 몇 번 설거지 하니까 그릇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깨지죠.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분청 기와를 한번 만들어 봐라. 김상곤 도예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빛깔과 모양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었기에 고유의 색과 질감을 찾아낸 블랙 그릇. 절주된 미감으로 식탁 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듯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에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학생이었었는데 우연찮게 신상호 교수라는 분의 작업장에서 작품을 만들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도자기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야, 정말 종합예술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1988년 도예 공방을 설립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진짜 전통 가마예요? 예. 한국 전통 가마인 오름 가마는 한국 고유의 빛깔과 질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와, 선생님 근데 진짜 약간 계단처럼 생겼어요. 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형식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열을 활용해서 계속 이용해서 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의 이름을 오름 가마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 색깔로 온도를 감지해 그릇에 색을 입히는 전통 가마 공법은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생활 그릇에 더 적합한 제작 방식입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안에 가스가마도 있는데 굳이 왜 전통 가마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장작 가마에서 정말 잘 뗐을 때 확률은 30%예요. 근데 왜 장작 가마를 떼겠어요? 왜요? 가스 가마에서
수백 번을 떼도 나올 수 없는 그 자연스러운 작품 한 개를 얻기 위해서 떼는 거예요.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를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상곤 도예가. 한국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한국적 도자기에 세계도 공감하길 바랍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이 차가 무엇이오? 말차라고 합니다. 아니, 이 맛은 이 황량한 겨울에 5월의 따스함이 느껴지오. 그릇을 만드는 이가 어찌 차에 이런 맛까지 낸단 말이오? 차 도구를 만드는데 차를 마시는 예법과 기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도예인의 감각만 가지고 차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내가 드디어 이제 차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릇을 쓰는 이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 시작한 다도에 대한 공부. 그렇게 차를 이해하고 만든 작품들이 그만의 개성과 작품 세계를 담은 닭이들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내가 만들 접시를 그리는 거예요. 접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이거를 질감을 살려주시고 자국이 나지 않게. 네. 여기 자국이 그대로 살려서. 아, 다 진짜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응? 만족했어요? 너무너무 만족했죠. 다행이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들도 만들어 보고 싶고 찻잔도 만들고 싶고 점점 막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블랙 그릇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아름다운 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는 도예가의 신념처럼 우리 도자기가 새롭게 조명받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 꿈이라면 제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자료들을 후세들한테 남겨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갖고 있는 힘이라 할까요? 한국의 모습? 그런 것들이 도자기에 담아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그릇이 한국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흙을 빚어 자기만의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상곤 도예가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한류 바람을 꿈꾸며 전통을 통해 거듭나는 한국 도예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청정한 고흥의 바다가 내어주는 선물, 바로 매생입니다. 이 매생이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매생이의 원조, 매생이의 시조사하게 되면 이곳 고흥거금도 월포마을 아니겠습니까? 이곳 오니까 벌써 매생이 내음이 제 몸속까지 쑥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곳에 왔으니 그냥 갈 수 없죠. 오늘 제가 고흥 매생이 맛지도 제대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생이 어떤 요리가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출발해 보시죠. 매생이야, 기다려라! 바다의 기운이 파릇파릇 고흥 매생이로 완성하는 건강한 맛의 세계 함께 즐겨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 월포마을이 매생이 원조 네,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그 처음에 마을 분들이 네. 그 처음에는 양식이 아니고 바위에 있던 걸 처음에 뜯어서 네. 해 먹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마을 주민들 전체의 앞바다에서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생이의 원조 고흥 월포마을 매생이. 매생이 요리의 정석은 불과 함께 끓여내는 칼국수와 떡국입니다.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매생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요리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반 떡국 그대로 자기 집에 끓이는 식으로 네. 끓였다가 네. 마지막에 3분만 3분만. 매생이를 끓이면 돼요. 아, 늦게 넣는구나. 네. 보드라운 매생이의 식감과 영양을 지키기 위한 원조 마을의 비법 기억해 주시고요. 매생이와 굴을 아낌없이 듬뿍 넣고 끓여낸 겨울바다의 선물. 이건 정말 음식을 넘어서는 보약이네요, 보약. 야, 매생이로 만드는 매생이 떡국과 매생이 칼국수가 앞에 나왔는데 매생이 보세요. 그냥 내 매생이 떡국 떴는데 그냥 매생이와 우와 이게 떡국이라고? 어머나. 매생이 인심에 놀라고 담백한 맛에 또 한 번 놀라는 밥상 위의 매직입니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 매생이는 우주 식량으로 전정될 만큼 뛰어난 영양의 보고. 철분과 아연, 칼륨, 엽록소까지 골고루 들어있죠. 김보다 고소합니다. 김보다 훨씬 부드럽고 뭔가 약간 뻑뻑하고 입에서 걸릴 것 같은 느낌은 1도 없어요. 오늘 매생이 맛지도 지금 일장부터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거 스타트부터 좋습니다. 오늘 처음 맛봤던 매생이 떡국과 매생이 칼국수 저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매생이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다음 매생이의 변신 어떤 변신이실지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매생이 오늘 지금 공에 와가지고 매생이 맛있도록 그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매생이 또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매생이 호떡 있고 매생이 국화빵이 있습니다. 일반 호떡도 사실 겨울 간식으로 너무 좋은데 여기에 매생이를 넣으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네. 담백하고 쫄깃하고 네. 맛있다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호떡에 매생이가 들어간다고요? 와,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시 맛의 고장 고흥답네요. 매생이 반, 밀가루 반에 물을 넣고 파릇파릇한 호떡 반죽을 완성하고요. 다음 순서는 예상되시죠?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꽉꽉 채운 후에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매생이 호떡이 만들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리포터가 보기에도 매생이 호떡은 놀랍고 신기한 메뉴겠죠. 그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하며 입맛을 다지는 순간 또 하나의 맛이 펼쳐지니 바로 매생이 국화빵. 국화빵의 반죽에도 매생이를 아낌없이 넣어서 건강하고 담백한 맛을 선보이는 거죠. 사장님 호떡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 빛깔 좋네. 확실히 매생이가 들어가요. 빛깔이. 야, 이 초록초록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야, 이 빛깔이 일반 호떡이랑 느낌이 다르네 또. 와, 특이하네. 와, 특이해. 매생이를 구워버리니까 향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와, 그리고 매생이 국화빵. 녹색 매생이가 지금 보이세요? 색깔이? 와. 바삭한 겉광에 안에서 쫄깃쫄깃한 매생이와 반죽이 들어오면서 달콤함과 고소함, 고흥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매생이 맛지도 제3장을 완성할 곳은 녹동항에 자리 잡은 음식점인데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인테리어가 무슨 일식당 느낌인데 오늘 제가 매생이 맛지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네. 매생이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생이 크림 우동을 팔고 있어요. 세상 처음 들어본 메뉴인데 매생이 크림 우동 이 조합이 너무 이상한데 매생이하고 크림에 우동면이 들어간다고요? 네.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보고 싶은 젊은 사장님의 노력이 생크림과 매생이의 운명적인 만남을 성사시킨 건데요. 생크림을 듬뿍 넣은 걸쭉한 소스에 중화면의 쫀쫀한 식감이 조화를 이루는 매생이 크림 우동. 파릇파릇한 색감의 우동 위에 활용점정 새우튀김까지 올라가고 나면 신기하고 놀라운 맛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야, 오늘 뭐
제가 매생이를 그냥 호강을 하는데 저는 진짜 근데 맛이 상상이 안 돼요. 예.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매생이 크림 우동의 맛. 너무 궁금한데요? 맛이 어때요? 좋아하시겠네. 진짜 맛있어요. 빛깔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건강한 느낌과 함께 깊게 우러나오는 그 맛들이 근데 약간 매콤함이 살짝 있어. 그래서 깔끔해. 이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거 대박 메뉴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매생이의 향과 크림 소스의 달콤한 조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유혹이네요. 정말 맛있는 매생이의 변신들 1장, 2장, 3장까지 들어갔는데 3장까지 정말 다 완벽했어요. 고운 매생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다 해자를 써서 말해 뭐해? 말해 뭐해요? 고운 앞바다 얼마나 청정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올라오는 그 매생이는 사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원체 신선하고 그 맛이 담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고운 매생이 맛보시고 이 겨울도 여러분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시면 어떨까요? 오늘 매생이 맛지도 대성공입니다. 청정한 바다의 선물 고흥 매생이에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이토록 깊고 맛있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겨울 바다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생이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머리 쓰는 초등학생, 몸 쓰는 직장인. 요즘 사람들 기술에 푹 빠졌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하는 트렌디한 초등학생과 은퇴를 생각하는 준비된 직장인의 탁월한 선택. 기술의 정석, 코딩과 도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인테리어 사업장. 열일 제쳐놓고 기술 한번 배워보겠다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장년층에서 2030 세대까지 인기 주가 상한가, 요즘 뜨는 기술 도배입니다. 저는 신랑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사도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원데이로 한번 배워보고 저희 집 도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원데이를 참여해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기술을 찾아보다가 도배가 매력적인 것 같아서 도배를 배우러 왔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기술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도배사. 은퇴가 없는 고액 연봉에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수업도 실기 위주입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풀량이 너무 적다 보면은 마르면서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벽지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량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곳은 경북 북부 지역 유일의 도배 교육장. 4시간 정도의 원데이 클래스부터 도배 기능사 전문 교육까지 가능한데요. 오늘 첫 도전이라는 수강생들은 어떻게 도배 좀 할만한가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손에 도구들이 잘 안 익어서 좀 어색합니다. 네. 어렵고 그냥 보기만 이렇게 바로 가는데 직접 해보니까 재단부터 해서 막히네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배워갖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쓱쓱 풀칠하고 붙이기만 하면 된다지만 어쩐지 벽지는 내 맘 같지 않은데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벽지를 떼다가 벽지가 찢어질 수가 있어서 항상 몰딩자를 잡고 벽지를 떼주셔야 돼요. 찢어졌어요. 괜찮아요. 재도전 끝에 성공! 미리 집에서 예습을 해오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생각보다. 우당탕탕 서투면도 있었지만 하루 뚝딱 4시간 배운 것 치곤 꽤 그럴싸한 벽이 완성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느낄 수 없던 성취감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 그런데 도배는 원래 전문가 영역 아닌가요? 하루 만에 마스터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원데이 클래스를 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일단 요즘에 셀프로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히려 나중에 큰 돈을 들여서 수리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바로 전문 교육을 받는 것보단 원데이 클래스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전문 시험도 합격률 30% 정도로 하는데 셀프 인테리어 성공률을 높이려면 일단 하루라도 배워야겠죠? 강사님이라든지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집에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주부들도 내 집 안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배는 큰 힘 든다는 편견도 잠시 넣어두세요. 나이 든 분들도 또 여성들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청년들도 많이 찾는 분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셀프로 도배를 하고 싶으시다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도배를 배워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20대, 30대 청년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요? 요즘에는 전체 도배보다 부분 도배라든지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에 대한 배움의 열정, 꼭 직업적인 열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방학까지 반납하고 배운다는 바로 그 기술. 코딩 교육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논리적인 사고와 함께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반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코딩이 의무 수업인데요. 알버트, 봄꽃이 뭐야? 봄꽃은 봄에 개화하는 꽃입니다. 바야흐로 국영수 플러스 코시대, 선제적으로 코딩 교육을 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활용하는 직군은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 관리자, 빅데이터 개발자, 정보보안 전문가까지 AI 시대의 핵심 기술 바로 코딩이죠. 그렇다면 초등생에겐 어렵지 않을까요? 알고리즘 원리로 로봇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제 카드를 입력을 하는 과정으로 코딩을 하기도 하고요. 블록 코딩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만들거나 이제 각자 원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와 교육을 받았듯 다가올 미래는 코딩으로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럼 코딩 수업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볼까요? 그런데 어째 고민이 깊어 보이는 한 학생. 무슨 일인가요? 다 만들어놨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알버트가 예상대로 안 움직여서 수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잘 안 돼서 다시 버렸다 했어요. 카드로 해가지고 코딩하는 게 재밌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휴대전화로 카드 게임을 하면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 이거 꽤 재밌는데요. 장난감을 움직이도록 하는 코딩이 있는가 하면 게임이나 명령어를 활용하는 코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안성맞춤. TV 보고 싶어. 코딩하면 개발자를 양성한다 이런 목적으로 코딩을 배운다고도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개발자 양성 목적이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코딩은 단지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앞으로 코딩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재를 많이들 원합니다. 코딩을 잘하게 된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폭도 넓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AI 산업의 핵심이 될 코딩부터 2030 세대가 사무실을 박차고 선택하는 도배 기술까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기술의 정석, 여러분의 선택은요? 턴테이블에서 듣는 익숙한 목소리의 노랫소리.
그 예전 추억도 소환도 하고 레코드판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랐고. 영원한 것에는 별로 애착이 없잖아요. LP도 어쩌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영원히 가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정을 갖고 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곳으로 찾아가 봅니다. 대성동 122번 길에 위치한 흔한 카페인 이곳은 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죠. 특별한 사람들의 공간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 평범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감동을 주는 공간입니다. 음악 이야기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처음에 시작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시간씩. 벽면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LP. 하나하나 나름의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는 이 LP는 그냥 봐도 수천 장은 돼 보이는데요. 이 중 조심스럽게 포장돼 있는 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혹시 말로만 듣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LP?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를 다 LP로 알고 있는데 LP가 롱 플레이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스탠다드 플레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스탠다드 플레이, SP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SP가 이렇게 알맹이만 돌아다니는 거는 그래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앨범 형태로 이렇게 온전하게 앨범 형태로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SP 시대에는 이 한 면에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늘이 쭉 지나가는데 재생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밖에 담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 앞뒤로 해봐야 2곡. 그럼 10곡짜리 앨범을 내려면 5장이 이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앨범 형태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죠. 오래되고 귀한 만큼 소중하게 닦는데요. 요걸 이제 요게 가운데 구멍이 좀 크죠. 그래서 요거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도너츠판이라고도 불렀고요. 우리가 이제 싱글이라고도 부르고 EP라고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EP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가수들이 노래를 발표할 때 싱글로 먼저 발표를 하죠. 싱글로 발표를 하고 그 노래가 히트를 하면 또 싱글을 발표하고 그 노래가 히트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싱글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곡을 추가해서 나중에 앨범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단위로, 앨범 단위가 아니고. 이상조 씨가 추천하는 요즘 음악을 오래된 진공관 앰프로 듣는 느낌도 색다른데요. 예전에는 음악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대해주고 음악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그걸 감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음악은 BGM, 그냥 배경음악이고 그 다음에 마치 팬시 상품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에 반해서 엄청난 음악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진지하게 대해주면 그 음악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모처럼 오랜 단골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음악을 들으니 몸이 먼저 반응을 하네요. 네, 다음 준비한 노래는 도나 썸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핫스탑. 아르바이트로 DJ도 했었고 군대에서도 제가 또 DJ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렇죠. 음악을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했는데 직장 생활 하기 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다시 하고 있죠. 네. 그럼 직장은 어디? 직장은 은행을 다녔습니다. 예. 일찍 퇴직을 하고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늘 분주합니다. 너무 좋죠. 시내에 저 어렸을 때 한참 그 시내에 이런 음악다방이 많아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다니면서 쪽지에다가 써서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틀어주시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죠. 또 이런 공간에 이렇게 오니까 뭐 LP판 같은 거 옛날 이제 추억을 소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너무 좋아요. 청주의 근현대사에서 성안길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곳입니다. 그 당시 청주 최고의 번화가로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젊음의 거리기도 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2년부터 음악 감상실이 시작이 돼서 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25년 동안 청주에 분명히 존재했던 음악 감상실, 음악 다방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안길에 많이 있었는데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글제가부터 청주 베이커리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바깥으로 스피커가 달려 있었고요. 음악 감상실에서 DJ가 멘트를 하거나 노래를 들려주는 것들이 거리로 다 이제 방송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김웅일 DJ다. 김호성 DJ다 하고 야, 여기 잠깐 있다 가자. 이쪽으로 오라고 해, 친구들. 여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처럼 그때 DJ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모처럼 성안길로 나와봤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바뀌고 평일 낮 지나가는 사람들은 적지만 이상조 씨를 추억에 빠지게 합니다. 예, 여기 1층과 2층에는 일선당이라는 유명한 서점이 있었고요. 이 지하에 있던 거목이라는 음악 감상실은 이 충청권에서 가장 큰 음악 감상실이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공원 맞은편 또 다른 곳으로 나왔는데요. 이곳에도 이상조 씨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레나데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청주에 입장료를 받고 차를 마시는 공간과 음악을 감상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약간 독특한 형태의 음악 감상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 할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다녔었죠. 네. 그래서 추억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고백하자면 업무 시간에 좀 한가할 때는 여기 와서 음악 듣다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걸려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음악 감상실이 만들어낸 수많은 DJ와 추억. 지금의 복합 문화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이상조 대표.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레나데라든지 드림 음악 감상실 그리고 취치, 나들이에, 오라오라 이런 그 DJ 박스가 있는 문화 공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고 지금 20대, 30대 사이에 엄청난 그 LP에 관한 붐이 일고 있고 그들은 또 LP로 음악을 듣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의 장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청주시에 그런 공간이 하나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연인이 만나서 갈 곳이 많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 청춘들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공간. 지금은 사라져 흔적만 남았지만 그곳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상조 대표만은 아니겠죠? (20년간) 폐교를 가꿔 미술관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집념 하나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미술관을 꾸민 정태군 관장. 종이 대신 나무를 깎고 색을 칠해 부주회화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새 봄을 기다리며 서해를 주제로 작업 중인 조각가가 있습니다. 서산의 바닷속으로 떠나는 기획전시까지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서산에 왔습니다. 이곳에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서산에 공식 1호 미술관이 있대요. 이 첫 번째 미술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사연과 작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들어가 볼까요? 서해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이곳은 서산시 부성면 창리포구입니다. 이곳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20년 동안 가꿔 만든 미술관이 있는데요. 소복히 쌓인 눈을 치우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네요. 예. 아니, 제가 서산에 공식 1호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여기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서해미술관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서산에는 그전에 미술관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공식 미술관은 없었죠. 예. 등록된 미술관은 없었습니다. 오늘 눈도 소복하게 쌓여서 작품 감상하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내부 한번 구경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리 가실까요? 오세요. 예. 정태군 관장은 지난 2002년 이곳에 있던 초등학교가 폐교되자 미술관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리모델링부터 행정 절차까지 직접 발품을 팔았고 지난 2021년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서해 미술관의 상설 전시실에서는 정태군 관장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조각 같기도 하고 회화 같기도 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관장님, 여기 작품들은 부피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데 이것도 다 관장님의 작품이실까요? 이 전시장에 있는 작품들은 제가 8, 90년대 제작했던 작품들이 주고요. 그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추상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진지하고 무겁게 뭐 큰 작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욕심껏 했던 작품들입니다. 충남예고 미술교사로 재직했던 정태군 관장은 자유로운 작업을 위해 교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먼저 평평한 나무판을 스케치도 없이 조각칼로 잘라냅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채색을 하는 거죠. 관장님, 사실 저는 이런 작업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그냥 뭐 조각이면 조각, 채색이면 채색, 완전 다르게 봤는데 관장님은 두 개를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기법이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독창성이죠, 이게. 근데 이게 또 회화의 장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걸까요?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은 깎고 칠했으니까 부조회화라고 이렇게 평론가들이 말을 하는데 벽에 붙이면 회화고 바닥에 놓으면은 조각이에요. 그건 그냥 조각 기법이 가미된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캔버스가 아니라 나무판 위에 새겨진 부조회화. 돌이나 자연물을 붙이면 훨씬 더 입체적인 작품이 됩니다. 채색과 조각의 과감한 결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무는 그대로 액자가 됩니다.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작품을 통해서 즐기는 거예요. 유희라고 해야 되고 일단 작업을 시작을 하면은 생각이 적어집니다. 몰입이 되면서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평온해지고 결국은 이 우주와 내가 하나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게 좋은 방편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이게 자연의 섭리구나. 우주는 하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자유로움을 이 작품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서해미술관에서는 상설 전시 이외에 매달 기획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을 초대하고 청년 작가들을 위해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물쇠로 채워놓은 이곳, 왠지 비밀스럽고 중요한 공간일 것 같은데요. 미술관에서 기획 전시를 했던 작품을 한두 점씩 기증받아 연구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모여 미술관의 역사가 되고 자랑이 될 테니까요. 지금 여기는 전에 봐왔던 전시실과는 조금 다르게 공간도 그렇고 작품들도 좀 특색이 다른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 미술관 수장고입니다. 여기는 작품을 보관하는 곳을 수장고라고 그래요. 주로 이쪽은 제 작품이고요. 이쪽은 우리 미술관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거쳐갔는데 작업을 하고 이 작품을 기증을 해주고 가는 작품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그 결과물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술관에서 이 작가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곳에서 어떤 작가들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리 미술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2월달 전시는 안치수 작가라고 하는 조각가 작품을 초대전을 할 예정입니다.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가운데 2월에 만나게 될 작품이 궁금했는데요. 하얀 설경 덕분에 힐링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에 자리한 넓은 작업실. 전시를 며칠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안치수 작가를 찾았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실이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작업하시는 모습이나 규모를 봤을 때 납득이 딱 되네요. 여기 있는 작품도 이제 2월에 전시될 작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품 주제는 서해바다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서해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노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복잡한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용접을 통해 신봉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흙으로 살을 붙여 형태를 만들죠. 다시 합성 수지를 발라 작품을 고정한 뒤 원하는 색으로 채색을 합니다. 작품 스케치부터 건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네요. 얼핏 봐도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업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신경 쓰면서 하는 부분은 재료 자체가 튼튼하긴 하지만 이동 중에 파손되지 않게, 그리고 관람자들이 직접 만져도 훼손되지 않게 그 안에 철제로 보강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무엇보다는 생동감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 형태를 꼼꼼히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안치수 작가의 작업실은 마치 해양 박물관이나 바닷속 같습니다. 서해를 주제로 바다 생물들을 조각하고 있는데요. 충북 보은 출생인 안치수 작가는 공주와 서울, 대전에서 활동하다 2년 전부터 서산과 태안에서 작업 중입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작업실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다 생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서산에 와서 영향을 받으신 걸까요? 좀 성인이 돼서 바다를 본다는 게 유년 시절에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줬고, 또 해양 생물을 많이 하게 된 거는 이 서해 바다에서 지는 노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영감이 컸는데, 회화는 하늘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제 입체로 표현하다 보니까 노을을 가장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 해양 생물들을 이렇게 작품의 소재로 써야 되겠구나. 또 요즘에 환경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양 생물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 초창기에는 자아를 표현하는 데 심취했고 이후 점점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서산의 일몰을 바라보면서 얻은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해넘이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나오는 멋있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좋아해 주시는, 즐겨 주시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에 와서 색다르게 작업하는 작가님들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힐링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알던 서산과는 다르게 서산이 미술과 함께 조금 더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서산의 또 다른 매력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서산의 공식 1호 미술관으로서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서해미술관.
아름다운 서해를 배경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과 서산 시민들의 행복한 문화예술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